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유튜브 시대는 이미 시작도 했지만 네, 오래됐죠. 유튜브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는 제가 평소에 300편 동안 해왔던 템포랑 달라가지고 네. 이게 뭐 제가 계속 절개되는 지점들이 좀 있긴 한데, 자, 오늘은 그래서 PDF 코너에서 이제 조심 편집자님 모시고 다 같이 함께 만화 대상, 이 만화가 대단하다, 데즈카 문화상, 이번에 한 번에 읽었어.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상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투표로 되는 것도 있고, 전문가들이 뽑는 것도 있고, 반반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 그 중에서 우리 편집자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자, 그럼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이거 다 왜 합니까? 재밌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은 네.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일본에서 이런 상을 딱 수상 받았을 때 네. 미리 한국에 정발되어 있는 작품이나 내가 만든 정발되어 있는 작품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곧 정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일본에서 이런 상을 받은 게 있을는 뭔가 유의미한 그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한국에서도 이게 영향력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체감해 보신 적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사실은 이미 나온 작품들의 수상보다는 나오기 전에 수상하는 것들이 저는 좀 관건이라고 나오기 직전에. 네, 전이나 왜냐면은 특히 뭐 에도의 장인들도 그렇고 헤븐에스토브도 그랬지만 신인 작가들이 사실은 네. 어떤 이름을 알리는 기회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진짜 아라카와 히로무나 뭐 후지모토 타스키로 이미 유명한 작가들이 수상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신인 작가들을 한국에 소개하는 데 있어서 뭐 이미 뭐 번역이 돌아다니면서 이 만화 진짜 재밌더라 하는 돌아다니는 경우들도 있지만 한국에서 입소문을 아직 못한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만화 일본에서 이런 상 받았을 정도로 재밌어. 그러니까 한번 봐봐라고 어떤 보증수표처럼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의 재미나 어떤 의의나만 가지고 어필하는 것보다 확실히 이런 게 하나씩 지표가 있는 있다. 게 맞아요. 지표가 있는 게 굉장히 어떤 작품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네, 크게 도움이 된다고 느낍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제는 100% 상업적 지표로서 보는 게 아닐 때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국 독자분들도 요즘은 일본 만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네. 충분히 인기작은 알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상을 받았다 선정됐다라는 게 아주 큰 구매의 결정적 이유는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편집자로서 이 상이 이제 발표될 때마다 찾아봤을 때 뭐 우리가 냈던 작품 중에 있다 혹은 내기 전에 지금 편집하고 있는 작품 중에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좋은 작품 잘 가져와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구나 혹은 편집을 해서 냈구나 하고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든든하게 때도 있고 인정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DG에 아무튼 한 줄이라도 들어갈 문구가 생긴다라는 거는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후크가 하나 더 걸리는 거니까 한 번 더 눈이 갈 수 있는. 근데 다비님은 이미 일본에 있는 작품들을 다 네. 거의 다 보니까 네.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나 리디에 올라오는 책들은 띠지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전자책은 DG 다 빼요. 빼고 이렇게 하는데 책 사실 때 띠지가 좀 영향을 주시나요, 다비님은? 띠지는 없고 저는 그 인터넷에 어떤 출판사 서평 같은 거 들어가면 책 소개 같은 거 들어가면은 감동이야. 이제 써주는 거 보자 있잖아요. 이때까지 아무도 안 읽고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 그런 거 진짜 자세히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거 되게 생각 많이 하고 쓰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그냥 뭐 몇 달은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이거 해가지고 작품 하나 탁 내는 건데 소개를 잘하고 싶으니까. 네, 저 되게 열심히 써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책 소개나 출판사 서평 그런 걸 되게 꼼꼼히 보고 사는 편인데 그 한 번 거기 책 소개에 적힌 어떤 멘트를 보고 완전히 어그로가 끌려서 이건 사야 돼 하고 구매 버튼을 누른 만화가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은 평화로운 나라의 시마자키에게라는 작품이고 상 꽤나 많이 꽤 받았잖아요. 받았던데. 네, 상보다도 저는 이제 이 책 소개를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은 기생수의 이와키 히토시가 극찬한 신인 작가의 등장 이거 보고 샀어요. 누구 추천 이게 좀 중요한 거군요. 네, 제가 추천을 보고 뭐 다 산다 이런 거는 아닌데 이 작품은 어쩐지 살짝
그냥 표지나 대충 봤을 때는 별로 안 끌리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와키가 추천한다고 하니까 약간 이 만화의 스타일과 그 이와키 어떤 작품 스타일, 작품 취향이 좀 맞물리면서 네. 이런 느낌으로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고 마음이 기울어서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 이게 되게, 그니까 저도 국가심중이라는 단편집 냈을 때, 그 만화를 아오노군에게 닿고 싶으니까 죽고 싶어라는 만화를 그린 시나오미 작가가 추천을 해가지고 그 추천사를 이제 그대로 썼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너무 편집자로서 이제 만화를 본 시절이 길어지니까 독자분들은 정말 만화를 만약에 이렇게 띠지에 무슨 상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보고 사는 분들이 있을까 하는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뭔가 다빈 네. 씨가 이와키 히토시가 추천작이라고 해가지고 눈길이 갔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의 어떤 명사의 추천사가 붙었을 때 마음이 혹하는 게 있는지 그거 정말 저는 궁금해요. 독자분들은 어떻게 책을 픽하시나? 네. 저는 근데 국가심중은 네. 그 제가 본문을 보고 나서 한 생각인데 본문을 딱 보고 나니까 이거 시나오미가 추천했다고 이 띠지를 보고 산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 만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띠지의 추천과 네. 본문의 내용이 되게 조화로운 경우였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책 살 때 근데 만화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책들이 표지가 첫 인상을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표지가 엄청 중요한데 표지가 날 불러야 되잖아. 근데 만화책들은 대부분 비닐에 쌓여 있고 그럼 더 중요한 거는 표지란 말이에요. 표지. 그 표지가 날 불러야 돼. 근데 표지가 딱 날 불렀어. 근데 그 표지가 너무 이쁜데 가끔 띠지가 그 표지를 가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 좀 띠지 불편한데? 라는 생각을 해요.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가린 부분에 별 그림은 없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표지 중에 위에 이미 얼굴 날 쳐다보고 있는 캐릭터가 딱 있고 그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하단에 있을 때는 그 띠지가 도움이 되는데 실제 경험이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제 뭐 만화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다가 예전에 제가 케이블 TV 채널 송신하는 데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검수라고 드라마들을 매번 보면서 검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뭘 봤었냐면 아오이 유가 나오는 이 만화가 대단해라고 하는 그 영상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게 뭐냐면 아오이 유는 만화를 안 읽어요, 본인은. 근데 안 읽는데 그 배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한석규, 최민식, 너무 젊은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를 들고 와서 아오이 유한테 소개를 해. 그리고 그 만화에 나오는 장면을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합니다. 와, 되게 열심히 거기까지. 우리도 하자. 와.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나는 봤을 때 저 배우가 누구지 싶은데 그것은 되게 젊지만 센세이션한 연극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만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이 만화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연기로 구현해야 되는데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면 나는 이제 만화랑 연극은 다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진짜 이상한 데빌맨 비슷한 거 막 분장해서 나오고 그 막 괴물처럼 흉내내면서 연기하고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 만화가 대단해라는 말을 처음 각인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띠지를 볼 때 그 문구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물론 다르지만 네네. 이 만화가 대단하는 그 문구가 보이니까 한번 각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아오이 얼굴이 생각나면서 이제 이게 뭔가 누군가가 나한테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좀 다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 그 단어는 저한테는 각인돼 있다. 이 만화가 대단해라는 게. 두 분은 근데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만드는 책 아니더라도 그 책을 사실 때 영향을 주나요, 띠지가? 그러니까 작업자로서 말고. 작업자로서 그냥 독자로서 내가 편집 안 띠지가 하지. 얼마나 만드신데 힘드셨을까 이런 거 말고 네네. 만화를 고를 때 영향을 주나요? 일단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띠지도 거의 원서랑 비슷하게 가져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희는 조금 다르게 하는 기조이기는 한데 다른 코믹스 전문대는 이제 일본에서 나온 원서 띠지랑 거의 유사하게 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얼마 전에 시현 씨랑 저랑 이제 같이 교보문고를 가서 만화 코너를 갔어요. 저희가 크게 반성했죠. 왜요? 띠지 문구는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약간 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문학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쓰고 있다 지금. 너무 문학동네. 그런 생각 저희가 되게 충격받은 단어 4글자가 있어요. 초절 화력이라는. 뭐야? 이게 어떤 이제 일러스트 집에 그런 소녀 그림이 이제 많이 나오는 일러스트 집에 적혀 있는 이제 띠지 문구였거든요. 네. 근데 초절 화력이라는 단어를 보고 야, 이 4글자 약간 함락당한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무슨 띠지 문구를 써도 이 초절 화력 이걸 뛰어넘는 띠지 문구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되게 사람들한테 그냥 바로 각인해버리는 그런 걸 써버려야지.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상 이력이라던가 그런 거를 진짜 팍팍팍 크게 써야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띠지를 더 유심히 보시게 되겠네요. 서점 가면은. 그럼요. 남들 띠지 어떻게 쓰는지 전 정말 궁금해요. 네,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어떤 그 색을 볼 때 되게 바로 보는 요소 중 하나예요. 한국 만화는 이미 저는 정보를 얻는 루트가 띠지라기보다는 좀 인터넷에서 많이 네, 보는 네. 것 같은데 일본 만화 같은 경우에는 전 띠지가 참고가 많이 된다고 느낀 게 특히 서점 같은 데 가면은 그 일반 단행본이랑 만화의 띠지의 역할이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일반 단행본은 좀 뭐 문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좀 아름다운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 좀 중요시한다면 그러니까 만화 띠지는 정말 정보값. 근데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수상 이력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BL, GL 같은 장르물에 보면은 이 공수 캐릭터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래핑을 해놨으니까. 중요하지. 네. 왜냐면 얘네의 얼굴, 얘네 포지션, 중요하지. 맞아요. 얘네 키워드, 얘네 뭐 소재, 뭐 인상기부 대사, 그 컷, 해시태그 발췌. 같은 게 이제 맞아요, 달려있는 맞아요. 거죠. 그거를 정말 한국 띠지들이 그래도 좀 여유 있는 편인 게 일본 만화들 띠지를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정보로만 텍스트로만 꽉 채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전단지 스타일의 띠지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독자로서는 특히 신간 같은 경우에는 신인 작가나 그런 거는 인터넷에 정보 어떤 리뷰 같은 게 한계가 있으니까 만화 그 띠지를 보고 이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구나 그런 게 좀 느껴져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좀 참고가 독자로서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만화는 이제 래핑을 해서 유통을 하다 보니까 본문을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띠지 그 높이 몇 미리 되지도 않는 거기에다가 본문 컷을 막 진짜 오르르르 쓰고 해시태그 한다는데 뭐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시작됐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자로 쫙 적어 놓는다든지 그 작은 몇 미리도 안 되는 거기에 그렇게 해놓는데 그거 일본 만화 원서 볼 땐 진짜 그게 필요하죠, 확실히. 근데 그게 그 출판사들도 일본 출판사들도 바보가 아닌 게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상 작품 이제 상을 받게 되면 영향을 받는가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도 하다가 띠지까지 넘어왔는데 네. 이제 다시 좀 돌아가서 네. 상을 받은 작품들을 계속 팔로잉 하시니까는 이 작품이 왜 못 받았지 이 타이밍 때 요때 이런 작품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게 그러니까 그 좋은 작품이긴 한데 라는 네.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한국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한국에서는 이게 안 팔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다 덕심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이거 왜 못 받았지 싶었던 근래에 아쉬웠던 작품 하나씩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쉴 수 있나요? 전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받았지 하는 아니면 이 작품이 이렇게까지 일본에서 주목을 받는구나라고 이제 놀랐던 작품이 있어도 뭐예요? 먼저 얘기부터 하는 건가요? 뭐든 상관없어요. 네. 일단은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죠. 뭐 예를 들면 일본에서 진짜 만화상을 5건 했고 일본에서 되게 밀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에도 회장님 같은 거. 근데 에도 회장님들은 딱 나오니까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그런 게 일본에서 되게 인기 많다고 해서 한국에 정발했는데 일본에서만큼의 인기가 안 느껴진다. 그 반응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작품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일본에서 인기 많은 작품이 100% 한국에 반영되진 않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작품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로 나라가 좋아하는 작품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네네. 저는 작년에 받았던 타이틀들 다 물론 동의하지만은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못 받았지 하는 거 하나 있는데 제가 올해 진짜 출간대 할 작품 중에 오후의 광성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 작품이 무라타와 요도이라는 이제 두 중학생 소년이
사춘기를 맞이해서 서로 우정을 나누다가 우정인지 사랑인지 하는 관계까지 갔다가 서로를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좀 이거를 보고 저희가 기획회의를 하고 있는데 매주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이 검토하신 이제 선배 과장님 편집자님도 이거 작품 보고 끝에 결국 우셨다고 하시고 저도 처음에 두 남중딩의 사랑 오케이 가 좋아 이거 비엘이야 이러면서 읽었다가 내가 미안해 너희를 그렇게 더러운 눈으로 봐서 미안해 하면서 되게 진짜 마지막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작품이 하나 있었거든요.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군요.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깊이가 있다. 두 소년의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랑 이런 게 아니었고 좀 더 딥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거 진짜 좋은 작품이다. 계약 바로 했고 그리고 이제 출간 준비도 하고 있고 이제 이만화가 대단한 순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좀 이게 그래도 있을 줄 알았어요. 그 해. 네, 그 해에 있건 아무튼 이 어떤 새 만화상 중에 하나에 랭크는 될 것이다. 혹은 이름을 올릴 것이다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웠다. DG에 쓸 말이 부족하구나. DGS 말 아니요. DGS 말은 많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할 말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되게 기대한 작품이어가지고 근데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분류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 게 BL이면은 그쪽으로 잘 랭크가 그렇죠. 안 돼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에도 BL 작품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요시나가 호미 작가도 BL 굉장히 많이 그리시고 근데 BL 작품들은 여기 안에 따로 빼죠. 따로 맞아요. 빼요. 그러니까 BL 어워드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따로 주지 여기에 같이 포함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같이 못 받은 랭크 안 된 건가 싶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 작품을 올해 저의 정말 큰 기대작 중에 하나로 삼고 있고 광속 오후의 광선. 오후의 네. 광선. 네, 광선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랭크에 없는 건 아쉬웠지만 걱정 마라. 굉장히 재밌다. 곧 나온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다윈님도 혹시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이제 여성 만화들 경향을 보면서 아예 이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이 작품도 한 번쯤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작품이 있는데 마치다 메로메라는 작가의 삼박자의 딸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한국에 안 나왔어요. 검색해도 나올까 싶은 게 일본에서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웹에서 먼저 연재를 했었던 작품 같고 작년에 이제 단행본 3권으로 완결이 되었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되게 작화도 제 스타일이고 좀 깔끔하고 연출이 되게 좋은 지점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어떤 이 만화가 대단하다의 경향들을 봤을 때 좀 마이너한 편이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없길래 아직은 여기까지 닿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래요. 이게 일본에서 1년에 나오는 만화가 수천이 그래요. 아니고 너무 많아요. 수만인데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랭크되는 만화 뭐 다 합해야 뭐 40개? 40개?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포함되지 않은 너무 그러니까 좋은 만화들이 많죠. 맞아요. 진짜로 저도 그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은 씨. 근데 답변 준비가 되셨는지요? 뭐랄까 아무래도 링크에 없는 작품이라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정발이 아직 안 된 작품들이 있네요. 이건 본인은 편집자니까 직접 피크를 하신 거고. 네. 그렇군요. 여러분의 덕력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저 같은 머글은. 네. 아까 다비님이 말씀하신 만화 표지를 되게 많이 봤어서 네. 이상하다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2021년에 14위에 랭크를 정말, 아쉽다. 뭔지 아시겠죠? 네네네. 왜냐면 저희 아마존 재팬을 검색하다 보면 저희들도 항상 보는 만화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늘 네네네. 뜨는 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화도 어딘가에서 데려가서 잘 될 법한데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약간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뭐 이 만화가 못 받아서 아쉽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일본 만화상들의 어떤 경향성 그러니까 한국과는 확실히 다른 기조로 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느끼는 경향성 중에 하나가 전 사실 아까 그 말씀하신 삼박자의 아가씨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어떤 레이디스 코믹 그리고 잔잔한 청년 만화 그다음에 에세이 만화 이 세 가지가 유독 일본 만화상들에서는 진짜 빛을 발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
한국에서 소개했을 때 좀 반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맞아요. 일본만큼 이렇게 스테디하게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인상이 있는 분야인 것 왜 같습니다. 그럴까요? 한국은 좀 매콤한 스토리를 좋아해서 그런가? 일본도 그런 내용들은 좋아하는데. 에세이 만화는 확실히 실정이 다르다 보니까 공감이 좀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인 실정이. 예. 예를 들면은 2022년에 여자 부분 사미한 성실한 회사원 그거 굉장히 신랄해요. 되게 신랄한 맞아요. 여자 직장인의 그런 만화인데 보면서 근데 이게 한국의 독자분들 중에서는 보편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에세이 만화다. 정서적으로 좀 차이가 느껴진다 하는 에세이 만화들이 있죠. 좋은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독자들이 보고 이걸 내 얘기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좋은 얘기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렇지 않나 싶고 참 신기한 게 한국은 레이디스 코믹스라는 게 잘 되기 어렵다? 너무 힘들어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본은 이제 소녀 만화를 읽고 자라서 계속 만화를 읽는 사람들이 읽는 만화가 이제 레이디스 코믹스 30대에서 40대 여성 독자들을 위한 만화인데 그 만화 중에 좋은 만화도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 연령층이 만화를 해서 좀 떠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뭐 가볍게 웹툰 정도는 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만화로서 접하시기는 좀 힘든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한국에서 잘 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수상 받은 작품 중에서 네. 요것도 한번 궁금하긴 한데 네. 이건 내가 또 이렇게 미련 집착. 그러니까 물론 잘 됐어. 국내에 잘 나왔고 좋은 작품은 잘 나왔는데 내가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은 그리고 그 작품도 독자분한테 소개해준다는 겸해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빈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편집자면 난 이거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나온 것 중에서요? 네네네. 뭐 아직 안 나온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계속 안 나온 것만 얘기하니까 나 같은 먹으는 재미가 없어요. 조금 재미를 주기 위해서 네. 보고 있습니다. 라인업을. 저는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그 성실한 회사원이라는 에세이 만화 있잖아요. 그거는 보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텍스트가 너무 많고요. 작가님의 그냥 식자 말고 손글씨로 쓴 텍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와,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읽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손글씨는 아무래도 서체보다는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데 하물며 외국어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편집할 때 되게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역시 그런 부분도 영향을 그러니까 미칠 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 작품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이제 직접 육체를 만져야 되는 입장으로서 저희가 좀 그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죠. 저는 원서로 보고 이제 내가 편집자였으면 이 만화를 가져오고 싶었겠다 보다는 한국인들이 이 만화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던 게 이제 2023년 이 만화가 대단하다 이제 받았던 어허 아타미군 타누마 아사 작가님의 작품을 이제 한국인들이 어떻게 볼까가 되게 궁금해서 네. 지금 정발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정발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빠르게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보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되게 많이 돌렸던 만화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거는 되게 좀 잔잔하고 학원물인데 조금 톤이 좀 높고 발랄하기보다는 이 남자를 좋아하는 되게 잘생긴 아타미군이라는 남자애가 되게 많은 어떤 금사빠예요. 금사빠로서 어떤 시련들을 경험하면서 되게 담담하게 그것들을 자기 일상에 쌓아가는 내용인데 이 담담함을 한국 독자들이 어떻게 볼까가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었고 주변에 돌려보니까 저 빼고 아무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그래서 되게 슬펐던 경우다. 난 되게 좋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남자애들이 너무 새침한 거예요. 아 맞아요. 네. 너무 새침하고 그래서 되게 근데 대사가 되게 좋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렵고 멋있는 말 써가지고 그냥 대사가 되게 멋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 일상어로 그냥 얘기하는 건데 아무렇지 않는 우리가 그냥 평소 하는 말 하는 건데 그거를 되게 잘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남자들 되게 새침하다. 이게 좀 그런데 하면서도 그 만화적으로는 남튼 재미를 느껴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약간 BL스러운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작가님이 그 경계를 좀 넘나들기를 좋아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딱 봐도 다비님이 좋아할 법한 네. 그런 연출과 두 남자가 서로에게 무심한 듯 시크하게 눈빛을 교환하면서 뭐 그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별 감정 없이 대사를 나누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뭔가 아우라 같은 감정 이런 텐션이 것들 아주 나오는 그런 작품이군요. 네.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시은 편집자님도 아까 했던 질문에서 한 작품 얘기를 해주시죠. 마무리로. 메이저한 작품 하나와 정말 안 된 작품 하나로 메이저한 작품은 이제 그 유시나가 오미 선생님의 타마키 아마네라는 작품이 되게 사실 이 작품이 요시나가 후미의 어떤 뭐 집대성이다 아니면 이제 대표작이다 할 작품이냐라고 하면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너무 대작을 많이 그리신 분이고 네. 그래서 이 하나를 꼽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기획 자체도 저는 좀 흥미로웠고 왜냐면 이 타마키와 아마네라는 게 타마키와 아마네라는 이름을 가진 두 주인공을 가지고 옴니버스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모든 옴니버스 단편에 그 인물 이름들이 타마키와 아마네. 그래서 그런 기획 요시나가 후미가 아예 이런 식으로 뭔가 기획이 돋보이는 어떤 단편집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흥미로웠고 그냥 이 선생님도 사실은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만화를 해왔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정말 날 서 있는 어떤 그 예리한 감정들을 파고드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이 작품을 오면서는 정말 원숙해졌다. 정말 누가 봐도 그렇죠. 감명 깊게 볼만한 만화를 그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솔직히 막 정말 오쿠 막 어제 뭐 먹었어처럼 그러니까 길고 정말 대단한 작품들을 편집할 깜냥이 되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한 권쯤이라면 유시나가 우미 선생님을 좀 잘 소개해봤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정발은 안 됐는데 이것도 스스로 검토하다가 고산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머리 한켠에 남아있는 작품인데 이게 2021년에 3위를 받았던 장미는 아수라장에서 태어난다라는 소녀 만화 어시스턴트로 일했던 분의 에세이 만화가 다비님은 있어요. 다 알아요. 왜? 저는 매년 체크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비님과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이거 재밌나요? 한국에 나올 만한가요? 맞아.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니요라고 원래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집자님이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뭐 유리가면이나 그 미우치 스즈에 선생님이나 그 뭐 다른 만화가들의 어시스턴트 생활을 전전하면서 그 당시 이제 7, 80년대 일본 순정 만화 업계가 어땠는지를 좀 보여주는 만화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 어떤 정서에 맞추기에는 너무 사실은 뭐 유리가면은 제외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한국에서의 인지도도 좀 부족하고 어떤 그 당시 어시스턴트의 삶을 막 그 한국 사람들이 에세이 만화에서 원하는 조금 막 정말 날 것 그대로의 구질구질한 어떤 어시스턴트의 삶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이런 일들도 있었다. 좀 가벼운 에피소드 풀이 정도로 끝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약간 사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만화라서 한 번쯤 뭐 한국에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만화가 좀 한국에서 한국 버전으로 나와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만화였어요. 한국 버전 보고 싶네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만화가 어쨌든 좀 랭크에 오른 이후로 비슷한 만화가 우후죽순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역시 하나같이 다 이것저것 검토를 해봤는데 한국에 딱 이거다 싶게 소개할 만화가 없어서 이거 누가 한국 버전 줘 어떻게 누가 해주실 수 없는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저희가 네, 한번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3부를 통해서 일본에서 만화상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두 분께서 직접 편집을 한 작품들 그리고 나온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작품이 한국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리고 띠지 얘기도 조금 해보고 아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왜 못 받았지 싶은 작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벌써 1시간 한 40분 정도 네.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좀 독특한 주제긴 했어요. 한 작품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을 3개를 깔아놓고 네, 세 분께서 티키타카를 하면서 서로 이 작품 뭔지 알지? 응 알지? 이런 분위기로 세 분께서 탁탁탁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이런 얘기를 해봐도 재밌겠다. 다음에는 하나의 상 수상작이 나오면은 그 수상작들을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어차피 약간 PDF는 이제 살롱 개념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거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세 분은 어떠셨는지? 일단 오늘
거의 그 만화 클래스 통틀어서 거의 처음으로 30분에서 조금 30분 넘게 그 단위로 끊어서 방송을 해보는 것이었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진행적으로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주변에 이렇게 만화상을 체크해서 보는 어떤 오타쿠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경험을 어떤 공유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고 이 편집자님들이 편집자의 시선으로 어떤 만화들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해상도가 높아진 느낌이라 저는 얘기하면서 또 얘기 들으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뭐 이 세 개 상을 뭐 매년 보고 있긴 한데 이 세 개 상을 비교해보는 일은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상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이 상에 서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는 것도 되게 공부가 많이 됐었고 또 한국에도 만화상이 있어요. 한국 만화상도 있는데 오늘의 우리 만화상도 있고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도 있고 부천 만화 대상도 있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주는 만화상들도 훌륭한 작품들에 주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상들이 좋은 작품 조명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방송이 공개된 이후에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독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어떤 코멘트를 남겨주실지가 너무 궁금한 게 사실 오늘 한 얘기들도 다 어떤 다들 업계인으로서의 어떤 관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독자분들이 어떤 어느 정도 이상에 주목하고 얘기를 하시는지가 좀 저는 이거 계기로 더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가끔 저희도 간헐적으로 이제 그런 이 수상 정보가 뜨고 나면은 이제 문의가 들어오게 돼요. 이 작품 혹시 전발이 되냐? 예, 그런 걸로만 이제 간헐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뭐 실제로 이제 독자분들이 뭐 구매하시거나 이럴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해주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들이 오래오래 한국이든 일본이든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왜냐하면 사실 오늘 3대 만화상 소개했지만 하나 더 지금은 없어졌는데 한때 잠깐 좀 주목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 예술제라는 일본 문화청에서 개최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인가 몇 년 사이에는 전혀 수상 소식이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상 뭐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은 이런 자리가 하나 없어지면 어쨌든 그만큼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오래오래 이런 만화상들이 좀 파급력을 가지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새로운 마음을. 상이 생겨도 좋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까먹었는데 헤비네스토브와 에도의 장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정말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중요한 싶습니다. 얘기. 장바구니 담았다니까? 이제 녹음하는 저희도 구매를 했지만 네.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네. 독자로서 읽어주시고 또 이 만화 어땠다 이 만화 좋았다 코멘트를 남겨주시는 것들이 이제 편집하는 입장에서 되게 큰 힘이 되니까 한 권씩 구매해주시고 성원 보내주시고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